오라버니, 너무 춥고 배고파라. 설아야, 조금만 참자. 사람의 발길조차 끊긴 눈 덮인 무덤가에 어린 남매가 서로의 온기로 추위를 버티며 떨고 있었답니다. 그때 멀리에서 이 아이들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으니 저 아이들 눈매며 콧날이 어찌 저리 우리 도윤이를 쏙 빼닮았단 말이오? 내가 지금 헛것을 보는 게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아들의 무덤가 장만수 영감은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얼어붙었습니다. 10년 전 가문을 지키겠다고 매정하게 내쳤던 외아들 도윤. 그 비석을 붙잡고 아버지라 울부짖는 어린 남매의 등장에 만석군 부부는 감동과 슬픔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데, 하지만 감동도 잠시 아이들을 쫓는 시커먼 그림자들이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만수가 아이들에게 다가가려는 찰나 뒤쪽 숲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듭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가면 그 애들 목이 먼저 꺾일 겁니다. 과연 이 아이들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가문을 무너뜨릴 재앙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지 무렵의 산곡에는 사람의 발길조차 끊긴 채 오직 살을 애듯 차가운 북풍만이 몰아치고 있었답니다. 하얀 눈이 무릎까지 쌓인 험한 산길을 만석군 장만수가 거친 숨을 내뱉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었지요. 뒤따라오는 윤씨 부인은 털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품속에 간직해온 아들의 기일 음식을 소중히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영감. 이 칼바람에 삭신이 다 쑤시는데 기어이 산소에 가시렵니까? 우리 도윤이가 보고 싶어 저승에서도 울겠소. 8년이 지났어도 이 애미 가슴은 아직도 구멍이 뻥 뚫린 것 같구려. 조심하세요, 영감. 눈길이 여간 미끄러운 게 아니오. 하인들이 미리 치워놓은 묘기를 따라 올라가던 장만수의 눈가에 성애가 맺혔습니다. 오늘이 바로 외아들 도윤이가 세상을 떠난 지 꼭 8년째 되는 기일이었던 것이지요. 아들의 비석 앞에 다다른 장만수 부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눈 위에 작은 신발 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누군가 다녀간 듯한 흔적이 역력했던 것입니다. 아니, 영감, 저기 좀 보우. 사람 발길 뚝 끊긴 이 깊은 눈밭에 웬 어린애 발자국이 이리 어지러운고, 도깨비 장난도 아니고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요? 가슴이 두근거려 살 수가 없네. 윤씨 부인이 남편의 소매를 잡아끌며 수군거렸습니다. 장만수가 비석 옆 소나무 가지를 젖히자 그 뒤로 낡은 가마니 한 장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떨고 있는 남매의 뒷모습이 보였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하나가 8살 정도의 여자아이를 제 도포 자락 안으로 갈무리하며 낯선 이의 접근에 짐승처럼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계집아이는 얼어터진 손가락으로 아들의 비석을 쓰다듬으며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지요. 이놈들,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이 엄동설 안의 남의 무덤가에 숨어든 것이냐? 썩 나오지 못할까? 아니, 그런데 너 고개를 좀 들어보거라. 이럴 수가. 얘야, 너 어찌 눈매가 우리 도윤이 젊었을 적이랑 이리도 판박이란 말이냐? 내 눈이 노망난 것이냐, 아니면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냐? 장만수가 호통을 치려다 말고 그만 지팡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사내아이의 눈매가 죽은 아들의 젊은 시절과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지요. 윤씨 부인 역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자아이의 목에 감긴 낡은 수건 끝에 새겨진 자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도리다올리라는 글자가 정갈하게 수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아들 도윤의 태명이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자식이냐? 대체 너희는 어느 집 아이들이기에 이 매서운 추위에 가만히 떼기 하나 걸치고 여기 있는 게냐? 부모는 어디 가고 이 험한 곳에서 떨고 있단 말이냐? 어서 말해 보거라. 어서. 장만수가 다가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내아이는 말없이 여동생을 뒤로 숨길 뿐이었지요. 그런데 참으로 기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겁에 질려 물러서는 대신 장만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땅에 이마를 3번 찧어 절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 노여워 마셔요. 저희는 그저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요. 배가 고픈 건 참겠는데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흑흑. 저희 아버지 산소가 맞지요?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주셔요. 한 번만 더 아버지 비석을 만져보게 해주셔요. 사내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만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매가 엎드린 자리에는 산골에서나 구했을 법한 시든 산국화 한 다발과 거친 보리 주먹밥이 놓여 있었답니다. 아버지, 아부지, 추워요. 아부지 보고 싶어서 오빠랑 산 넘고 물 건너왔어요. 희게. 아부지, 우리 데려가면 안 돼요? 그때 여자아이가 떨리는 입술로 아버지를 부르며 울먹이자 산소 주위의 정막이 깨지며 까마귀, 떼가 까악까악 울며 날아올랐습니다. 윤씨 부인은 더 참지 못하고 눈밭에 주저앉아 아이들의 얼음장 같은 뺨을 거친 손등으로 연신 문질러댔지요. 아이고, 내 새끼들아. 이 얼음장 같은 손 좀 보게. 이 애처로운 것들이 대체 누군데 내 아들 이름을 수놓은 수건을 목에 감고 있는 게야? 영감. 이 애들이 우리 도윤이 핏줄이 틀림없어요. 내 가슴이 울컥하는 걸 보니 내 핏줄이 맞다니까요. 어서 좀 안아주세요. 부인, 우선 눈물 좀 닦으시오. 내 목소리가 다 떨리는구려. 진정하시오. 내 도포 안으로 들어오너라. 얘들아, 무서워 말거라. 이 할아비가 왔으니 이제 아무 걱정 말아라. 저 눈보라 치는 산골에 너희를 둘 순 없지.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장만수가 아내를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습니다만 그의 목소리 역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한방눈이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만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아이들을 자기 도포 안으로 끌어당기며 산 아래 집을 향해 거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은아, 설아야. 그래, 이제 괜찮다. 이 할아비 손 꼭 잡거라. 이제 손 시린 일도 배고픈 일도 없을 게다.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를 만나게 해준 모양이구나. 어서 가자. 따뜻한 아랫목으로 가자. 사내아이의 이름은 고은이요. 여자아이의 이름은 설아였답니다. 윤씨 부인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중얼거리는 그 말소리가 눈보라 속에서 애절하게 울려 퍼졌지요. 산길을 내려가는 장만수의 뒷모습은 8년 전 아들을 잃었을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비록 늙고 기운 빠진 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걸음걸이에 힘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장만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산소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내 아이들을 데려간다. 고맙다, 아들아. 이제야 우리 집안에 다시 사람 사는 웃음소리가 날 것 같구나. 편히 쉬거라. 내가 잘 키우마. 그의 말소리는 바람에 실려 산속 깊숙이 스며들어 갔답니다. 아들의 홀령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날 밤 장만수의 꿈속에는 오랜만에 도윤의 웃는 얼굴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만석군 댁 사랑방에는 화로의 숯불이 빨갛게 타올라 방 안을 훈훈하게 데우고 있었답니다. 아이들은 생전 처음 보는 고기 반찬을 허겁지겁 입에 넣으며 그동안 얼마나 굶주렸는지 알 수 있었지요. 설아는 밥알 하나도 흘리지 않으려고 작은 손으로 그릇을 꼭 붙들고 있었고, 고은이는 동생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어서 많이 먹어라. 누가 뺏어 먹지 않으니 걱정 마라. 밥알 하나도 안 흘리려고 저 작은 손으로 그릇을 꽉 쥔 걸 보니 내 가슴이 다 미어지는구나.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 여기 고기 반찬도 더 줄 테니 배불리 먹으렴. 아이고 가여워라. 그동안 얼마나 굶주렸으면 이럴까. 윤씨 부인이 설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만 정작 자신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요. 장만수는 화로 맞은편에 앉아 10년 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도윤이가 장터 국밥집 딸 연화와 도주하려다 가문에 구금되었던 바로 그날 말입니다. 세월이 참으로 무섭구나. 10년 전 그날 우리 도윤이가 연화라는 아이와 도망치겠다고 내 앞에서 눈을 부라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때 내가 가문의 체면을 세운답시고 아들을 그렇게 닥달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연화 그 아이 참으로 곱고 착한 아이였는데 내가 참으로 모질게 굴었구나. 당시 도윤은 최판서의 딸과 혼처를 정해두었던 터였는데 평민 연화와의 사랑을 택하겠다며 아버지를 거역했던 것입니다. 가문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요. 결국 도윤은 가문에서 쫓겨나 변방으로 유배되었고 8년 전 그곳에서 옥사하기 직전 연화와 극적으로 재회했었답니다. 그러고 보니 설아의 나이가 8살이라 했느냐? 그래, 딱 맞구나. 8년 전 우리 도윤이가 저 세상으로 떠나기 직전에 연화와 다시 만났다고 하더니 내가 바로 그때 생긴 아이로구나. 아이고, 우리 강아지. 내가 바로 내 아들이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었구나. 설아는 그 마지막 재회 당시에 생긴 아이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은 지 8년이 지난 지금 8살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지요. 윤씨 부인은 밥상을 걷어낸 뒤 장롱 깊숙한 곳에서 푸른 비단 주머니를 하나 꺼내왔습니다. 아들이 유배지로 떠나기 직전 자신에게 건넸던 바로 그것이었답니다. 영감님, 이것 좀 보셔요. 우리 아들이 떠나기 전에 제 손에 꼭 쥐어주며 언젠가 쓸 날이 있을 거라고 했던 비단 주머니입니다. 이걸 지금까지 가슴 깊이 간직해 왔는데 오늘을 위해 그랬나 봅니다. 도윤아, 내가 보낸 아이들이 드디어 이 주머니를 찾아왔구나. 도윤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고은이는 조심스럽게 어머니가 준 낡은 서찰 한 장을 장만수에게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것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글입니다. 저희가 누군지, 그리고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다 적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밤 눈물로 쓰신 글이니 꼭 읽어주셔요. 서찰을 펼쳐든 장만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연화가 유배지 근처 암자에서 남매를 키우며 기록한 8년 동안의 피란 일기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최판서 그놈의 뇌물 장부라고. 그놈이 우리 아들을 영모죄로 몰아 죽게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단 말이냐. 지 놈의 더러운 돈을 숨기려고 죄 없는 우리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다니. 세상에 이런 천벌을 받을 놈이 있나. 아들아, 너를 죽인 원수가 바로 그 놈이었구나.
장만수는 글을 읽어가며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최 판서는 10년 전 도윤이 자신의 검은 돈 흐름을 파악하자 그를 영모죄로 몰아 가문을 무너뜨리려 했던 원흉이었답니다. 아이고, 연화야. 내가 그 고생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구나. 산사에서 바느질품을 팔며 이 어린 것들을 지켜냈어. 산우통에 몸이 다 망가지면서도 우리 손주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편히 살았으니 내가 죽일 놈이다. 얘들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연화의 마지막 글 귀에 이르자 윤씨 부인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죽기 직전 연화는 고은이에게 장부의 사본과 유언을 남기며 아버지가 잠든 묘로 가라고 일렀던 것입니다. 고은이의 발등에는 과거 도윤이 사냥하다가 다쳤던 자리와 똑같은 위치의 검은 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설아의 머리를 빗겨주다 머리카락 사이에서 아들의 유품인 옷가락지가 매달린 끈을 발견했지요. 영감님, 여기 좀 보세요. 설아 머리카락 사이에 숨겨져 있던 이것이 바로 우리 아들의 옷가락지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 도윤이 물건이에요. 이 아이들이 우리 핏줄이 아니면 누가 이런 걸 가지고 있겠습니까? 도윤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장만수는 촛불을 하나씩 끄며 어둠 속에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다시 그려보았습니다. 그동안 체념하고 살아왔지만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 때가 온 것 같았답니다. 부인, 이제 눈물은 그만 닦으시오. 내일부터는 우리가 할 일이 많소. 1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불덩어리를 꺼내야겠소. 우리 아들을 그렇게 만든 놈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이오. 영감님, 무슨 준비를 하시려는 것입니까? 최 판서, 그놈은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데 우리가 어찌 상대하겠습니까요? 걱정 마시오. 내 손에 이미 그놈의 목줄을 쥘 장부가 있지 않소. 최 판서, 그놈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우리 아들의 원한을 풀어줄 준비를 하겠다는 말이오. 내 이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놈을 벌할 것이니 지켜보시오. 장만수의 목소리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불같은 기운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지만 사랑방 안에서는 복수를 향한 뜨거운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고은아, 설아야. 이제 걱정 마라. 너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할아버지가 다 풀어줄 테니까. 이제 너희는 내 집에서 당당하게 길을 펴고 살면 된다. 알겠느냐?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장만수의 꿈속에는 아들 도윤이 나타나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경박이 지날 무렵 만석군 집 뒷담화 아래로 검은 복면을 쓴 사내 셋이 은밀하게 모여들고 있었답니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집신의 헝겊을 감고 기어오는 모습이 영락없는 도적놈들이었지요. 조용히 해라. 발소리 내지 말고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가야 한다. 판서 어른께서 말씀하시길 저 방 안에 있는 꼬맹이 놈들의 숨통을 끊어야 우리가 산다고 하셨다. 칼날바람처럼 들어가서 단칼에 끝내고 불을 질러버리자고. 자, 담을 넘자. 이들은 다름 아닌 최 판서가 급파한 자객들이었습니다. 암행어사 202, 이 근방으로 내려온다는 전가를 받은 최 판서는 과거의 유일한 증거인 남매를 제거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조용히 해치우고 불에 태워버려라. 최 판서의 차가운 명령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머슴돌쇠가 평소와 다른 개들의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헛간에 세워둔 도끼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아니,
이놈의 똥개들이 왜 이리 지랄이래? 한밤중에 호랑이가 내려왔나? 아니면 산적 놈들이라도 나타났나? 어이구, 저기 담벼락 밑에 시커먼 놈이 꾼물대잖아. 이놈들, 감히 어느 집이라고 기어들어와. 거기 게 누구냐? 게 서지 못할까? 도적이다. 도적이 들었다. 자객 하나가 담을 넘어 고은이가 잠든 방으로 접근하려 하자 장만수가 미리 깔아둔 노떼야가 와르르 바닥에 떨어졌답니다. 이놈들 딱 걸렸다. 내 이럴 줄 알고 미리 노떼야를 깔아뒀지. 여봐라, 돌쇠야. 다른 놈들도 잡아라. 횃불을 더 높이 들고. 구석구석 다 뒤져라. 저놈들이 담을 넘는다. 놓치지 마라. 이 쥐새끼 같은 놈들을 당장 잡아라. 돌쇠의 고함 소리에 당황한 자객들이 도주하려던 찰나 이미 준비하고 있던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나 마당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도적이다. 도적이 들었다. 마을이 온통 발칵 뒤집혔지요. 자객들은 어둠을 틈타 간신히 도망쳤지만 장만수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최판서가 비단 도포를 휘날리며 장만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능청스럽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은 시종일관 안방 쪽을 향하고 있었답니다. 만수 형님, 간밤에 잠은 좀 편히 주무셨소. 아침부터 동네가 시끌시끌하기에 걱정이 돼서 들러봤소이다. 도적대가 들었다면서요? 소중한 손주들까지 새로 얻으셨는데 혹시라도 아이들이 다친 데는 없는지 마음이 쓰여서 말이오. 무슨 도적이라요? 그냥 배고픈 쥐새끼 몇 마리가 노떼야 좀 건드리고 도망친 것뿐이오. 판서 어른, 내 술 한 잔 따를 테니 쭉 들이켜시오. 쥐새끼들은 밝은 빛만 보면 사시나무 떨듯 도망가기 마련이니 이제 이 동네에 발 붙일 곳이 없을 게요. 안 그렇소, 판서 어른. 장만수가 쓴 술을 권하며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최 판서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다시 억지 웃음을 지었지요. 형님도 참 여유로우십니다 그려. 하지만 쥐새끼도 궁지에 몰리면 사람을 무는 법이지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뼈가 약해서 한번 물리면 큰일 나지 않겠소. 손주들 간수 잘하시오.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소. 내 말 명심하시오. 위협적인 충고를 남기며 최 판서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말에는 분명한 경고의 뜻이 담겨 있었답니다. 마을 주막에는 벌써 만석군 집에 아들의 핏줄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최 판서의 초조함은 극에 달하고 있었지요. 이런 젠장, 어제 그 멍청한 놈들이 이를 그르치다니. 암행어사가 오기 전에 그 남매 놈들의 숨통을 끊어야 한다. 그 놈들이 살아있는 한 내 목줄이 위태로워. 당장 다시 사람을 모아라. 이번엔 실패하면 너희 목부터 날아갈 줄 알아라. 윤씨 부인은 아이들을 광 뒤편 비밀 지하 창고에 숨기고 그 입구를 무거운 쌀가마니로 위장했습니다. 자, 고은아, 설아야. 어서 여기로 들어오너라. 무서워도 조금만 참아야 해. 여기서 숨소리 하나 내지 말고 죽은 듯이 있어야 한다. 할머니가 밖에서 쌀가마니로 꽉 막아둘 테니 걱정 마라.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알겠느냐?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랑 설아랑 꼭 붙어 있을게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장부를 제가 꽉 쥐고 있으니까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절대로 안 들키겠습니다. 설아는 어두운 곳에서 오빠의 옷자락을 잡고 숨을 죽였으며 고은이는 어머니가 준 장부 사본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최판서의 신복들이 장터에서 장만수, 데카인들을 술로 꿰어 집안 구조와 아이들의 위치를 집요하게 캐물었지요. 여보게, 이보게나. 시원하게 술 한 잔 더 받으라고. 그나저나 장만수 어른 댁에 새로 온 아이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나? 안방인가? 아니면 저 뒤쪽 사랑방인가? 우리 판서 어른이 선물을 좀 보내고 싶어 하셔서 물어보는 거야. 어서 말해보게. 글쎄요. 저도 하도 바빠서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통 못 봤습니다요. 안방에 계시는지 사랑방에 계시는지 어쩌면 장독대 뒤에 숨어 노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하, 술이나 한 잔 더 주. 하인들은 일부러 얼버무렸습니다. 장만수가 미리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장만수는 자신의 창고에서 가장 큰 곡식 수레를 준비시키며 모종의 계획을 머슴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돌쇠야, 잘 듣거라. 내일 밤이 되면 이 큰 곡식 수레를 끌고 나갈 준비를 해라. 겉으로는 곡식을 싣는 척하면서 속에는 아주 중요한 것을 숨길 게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최판서 그놈의 민낯을 온 천하에 드러낼 때가 왔다. 내 말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나리, 이 돌쇠 목숨 걸고 수레를 지키겠습니다요. 내일 밤만 기다리십시오. 해가 저물자 장만수는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집안의 모든 등불을 꺼버려 기괴한 침묵을 자아냈습니다. 최판서는 자신의 저택에서 창문 너머로 만석군 댁을 바라보며 이를 갈고 있었지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장만수, 내 이놈. 내가 감히 나를 대적하려 들어. 오늘 밤 너와 그 아이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고 그놈의 장부까지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어디 한번 끝까지 버텨보거라. 여봐라, 출발해라. 그러나 장만수 역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첫 단추가 이제 막 끼워지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두 집안의 운명을 가를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답니다. 깊은 밤, 윤씨 부인은 지하 창고로 내려가 연화가 남긴 보따리 안에서 낡은 비녀 하나를 꺼내 들었답니다. 촛불에 비친 그 비녀는 과거 장만수가 며느리 감에게 주려고 맞췄던 것으로 도윤이 연화에게 도망칠 때 챙겨주었던 바로 그것이었지요.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도윤이가 연화 그 아이랑 도망갈 때 챙겨갔던 그 나무 비녀 아니냐. 10년이 지났어도 이 정교한 나무 문양은 그대로구나. 영감님이 우리 며느리 주려고 그렇게 공을 들여 깎으시더니 연화가 이걸 죽을 때까지 머리에 꽂고 살았던 게야. 아이고, 연화야.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이 낡은 비녀 하나에 내 마음이 다 담겨 있구나. 비녀의 머리 부분은 정교하게 깎인 나무였는데 윤씨 부인이 끝을 눌러 돌리자 속이 빈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나, 이게 대체 무엇이냐? 비녀 머리가 쏙 하고 빠지네. 아니, 이 안에 웬 비단 뭉치가 들어있어. 영감님, 영감님, 어서 이리 좀 와보셔요. 이 비녀 속에 아주 얇은 비단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요. 이게 보통 종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서 와서 이것 좀 봐주셔요.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아주 얇은 비단지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지도였답니다. 그런데 그 지도가 보통 지도가 아니었지요. 바로 진짜 장부의 은닉 위치를 알리는 비밀 지도였던 것입니다. 부인, 이게 정말 그 비녀에서 나온 것이오. 어디 좀 봅시다. 이럴 수가. 이것은 지도군. 보통 산길 지도가 아니야. 우리 도윤이가
그때 다 알고 있었던 게로군. 최판서 그놈이 나라 돈을 빼돌려 숨겨둔 진짜 장부가 어디 있는지 우리 아들이 목숨 걸고 알아냈던 거야. 이 지도가 가리키는 곳은 바로 저 산속 깊은 사찰이 아니냐. 윤 씨 부인이 남편을 불러 지도를 보여주자 장만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은 옥에 갇히기 전 최판서가 세금을 횡령하여 산속 사찰의 불상 뒤에 숨겨둔 원본 장부를 확인했었던 것입니다. 연화가 가졌던 사본은 증거력이 부족했기에 이 지도를 통해 원본을 찾는 것이야말로 복수의 핵심 열쇠였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최판서 그 나쁜 사람이 증거를 없애려고 절에 불을 질렀을 때 어머니가 타 죽을 뻔하면서도 이 비녀만은 꼭 끌어안고 지켜내셨대요.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유품이자 언젠가 할아버지를 만나면 꼭 전해드려야 할 보물이라고 하셨습니다요. 어머니의 눈물이 배어있는 지도예요. 고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장만수는 지도의 위치를 확인하며 자신의 친구였던 이들이 어떻게 아들을 배신했는지 다시금 깨달았지요. 한편 최판서의 서재에서는 장만수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가짜 부채, 증서가 한창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봐라, 글씨를 더 똑같이 써야지. 장만수의 필체랑 한치의 오차도 없게 만들란 말이다. 그래야 내일 당장 그 집구석을 헐값에 넘겨받고 그 어린 놈들까지 한꺼번에 쫓아버릴 것 아니냐. 이번에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 장만수, 내 이놈. 내일이면 내 놈은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다. 하하하. 최판서가 붓을 던지며 이를 갈았습니다. 장만수는 고은이에게 아버지가 남긴 글씨를 보여주며 가문의 필법을 가르쳤습니다. 고은아, 이리 와 보거라.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 도윤이가 생전에 썼던 글씨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선비의 기계가 담긴 필체지. 내 눈매만 아버지를 닮은 게 아니라 내 손끝에도 그 기계가 살아있어야 한다. 자, 이 붓을 잡고 한자 한자 정성껏 써보거라. 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말이다. 네, 할아버지. 아버지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붓을 잡으니 꼭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시는 기분입니다. 저 고은이가 우리 집안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정갈하게 써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셔요, 할아버지. 고은이는 아버지의 유품인 붓을 잡고 자신의 이름을 정갈하게 써 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에 장만수는 깊이 감동했지요. 윤 씨 부인은 비녀 속 지도를 다시 갈무리하고 이를 암행어사에게 전달할 최후의 물증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장만수는 이 눈이 모든 죄악을 덮기 전에 진실을 밝히겠노라 맹세했답니다. 이복의 돌쇠야, 자고 있느냐? 어서 일어나 거라. 예, 나리. 이 밤중에 무슨 부르심입니까요? 돌쇠 여기 대령했습니다. 머슴 돌쇠가 달려왔습니다. 돌쇠야, 잘 듣거라. 지금 즉시 이 지도에 표시된 산속 사찰로 달려가야겠다. 아무도 모르게 숨어 들어가서 대웅전 불상 뒤를 샅샅이 뒤져라. 그곳에 우리 아들의 목숨과 바꾼 진짜 장부가 숨겨져 있을 게다. 최판서 그놈의 목줄을 쥘 물건이니 내 목숨보다 소중히 다뤄야 한다. 할 수 있겠느냐? 아이고, 나리, 걱정 마십시오. 이 돌쇠 산길이라면 눈 감고도 찾아갑니다요. 그까짓 장부 제가 당장 가서 품에 꼭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나리 앞에 딱 갖다 바칠 테니 믿어주십시오. 다녀오겠습니다.
돌쇠는 어둠을 틈타 은밀히 사찰로 파견되었습니다. 새벽녘 돌쇠가 먼지 쌓인 진짜 원본 장부를 회수해 돌아왔답니다. 그 장부 안에는 최판서의 온갖 비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영감님, 여기 보셔요. 돌쇠가 정말 가져왔습니다. 이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다 무엇입니까? 아니, 여기 최판서의 이름이 적힌 도장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네요. 세상에, 이 많은 돈을 다 백성들 피땀으로 챙긴 것이란 말입니까? 천벌을 받아 마땅한 놈입니다요. 이제 됐다, 부인. 모든 조각이 다 맞춰졌어. 최판서, 이 악랄한 놈. 내가 감히 우리 아들을 죽이고도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살았더냐? 이제 내 놈의 죄악을 온 천하에 밝힐 때가 왔다. 우리 장씨 가문의 원한과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이 장부 한 권으로 다 갚아주마. 이제 반격의 시작이다. 장만수의 눈에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반격의 때가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고은이는 아버지의 유품인 부수 편지 하나를 썼습니다. 암행어사 이공에게 보낼 밀서였답니다. 오빠, 그 편지가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는 거야? 이제 나쁜 아저씨는 벌 받고 우리 아버지는 칭찬받는 거지. 그치? 그래, 설아야. 이제 다 왔어. 우리가 암행어사 나리께 이 모든 사실을 알리면 아버지는 하늘에서 환하게 웃으실 거야. 이 붓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이 어사 나리께도 꼭 전달될 거야. 걱정 마라. 오빠가 반드시 해낼 테니까. 고은이의 다짐 소리가 촛불에 흔들리는 그림자와 함께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수를 향한 마지막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며칠 뒤 장만수는 넋이 나간 모습으로 최판서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곡소리를 내며 주저앉아 가슴을 치는 모습이 영락없는 상주였지요. 아이고 판서나리, 판서나리. 이 놓친 내 팔자가 왜 이리도 기구하단 말입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저한테 이런 모진 시련을 주신단 말입니까요? 아이고, 내 새끼들아. 불쌍해서 어쩌나. 판서나리, 제발 좀 나와 보셔요. 아니, 이게 웬 날벼락 같은 곡소리요. 만수 형님, 대체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내 집 앞에서 이러고 계시는 거요. 어서 일어나서 말씀 좀 해보시오. 최판서가 황급히 나와 장만수를 부축했습니다. 나리, 그 어린 것들이, 우리 손주 녀석들이 어제 그 매서운 눈보라를 견디지 못하고 곧불에 걸려 그만. 하룻밤 사이에 둘 다 숨줄이 끊어졌습니다요. 피부치 하나 생겼나 싶어 이제야 사람답게 사나 했더니 이 할아비만 남겨두고 가버렸으니 이제 무슨 낙으로 산단 말입니까? 흐흐. 최 판서의 얼굴에 번개 같은 기쁨이 스쳐갔지만 고 대도하는 표정을 지었지요. 어이구, 이를 어쩌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구려. 쯧쯧쯧, 그 귀한 손주들을 하루아침에 잃으셨으니 형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소. 하늘이 참으로 야속하기도 하지요. 어허, 참. 이제 다 끝났습니다요. 자식도 잃고 손주도 잃었는데 이 정승 같은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 돈 다 쥐고 있어 봐야 죽은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 재산 다 판서 나리께 드릴 테니 저는 그저 조용히 눈이나 감게 해주셔요. 장만수가 최 판서를 안심시키며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최 판서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장만수를 안채로 들였답니다. 그리고는 재산 양도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려 했지요. 형님 마음이 어지러우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하오. 재산이 딴 데로 새 나가면 죽은 아이들도 편히 못 눈 감을 거 아니오? 내 형님을 생각해서라도 재산 정리를 서둘러 도와드리지요. 자, 서류는 준비해 오셨소. 장만수는 미리 준비한 재산 양도 문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보통 문서가 아니었답니다. 문장 사이사이에 특수 제조한 먹으로 최판서의 범죄 자백문을 숨겨 써두었던 것입니다. 이 특수먹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열을 가하거나 물을 적시면 선명하게 드러나는 은결 방식이었지요. 여기 제가 다 적어왔습니다요. 판서 나리께서 이 문서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제 모든 논밭과 집이 다 나리 것이 될 겁니다요. 저는 이제 다 필요 없으니 나리께서 알아서 관리해 주셔요. 최 판서는 앞면의 재산 양도 내용만 확인한 뒤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의 인장을 문서 위에 강하게 찍었답니다. 걱정 마시오 형님. 이제 이 재산은 내가 내 몸처럼 소중히 관리할 테니 형님은 그저 편히 쉬기나 하시오. 내가 형님 노후는 책임질 테니 아무 걱정 말고 말이오. 자, 여기 내 인장을 쾅 찍었소. 이제 다 됐구려. 하하하. 고맙습니다. 판서 나리. 참으로 고맙습니다요. 장만수가 물러간 뒤 최 판서는 하수인들을 시켜 장만수의 집 곳간을 봉인하고 재산을 몰수하려 했습니다. 그 시각 고은이는 변복을 한 채 장터 국밥집에서 암행어사 이공을 비밀리에 접선하고 있었지요. 혹시 이공어사 날이 되십니까? 저는 도윤이의 아들 고은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날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요. 오, 내가 바로 도윤이의 아들이로구나. 어서 오너라. 내 아비 도윤이는 내 둘도 없는 친구였느니라. 내 눈매를 보니 내 친구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하구나. 그래, 내 할아버님 전갈은 잘 받았다. 모든 정황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으니 걱정 마라. 이공은 도윤과 함께 수학했던 절친한 사이로 장만수의 밀지를 받고 이미 모든 정황을 파악 중이었답니다. 고은이는 돌쇠가 찾아온 원본 장부와 어머니의 사찰 기록을 이공의 소매 속에 은밀히 집어넣었습니다. 날이 여기 저희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신 진짜 장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피눈물로 기록하신 그날의 진실도 담겨 있습니다. 제발 저희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저 나쁜 최판서를 벌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고은아. 내 친구 도윤이의 억울함과 너희 가족의 한을 내 반드시 풀어주마. 이 장부가 있으면 최판서 그놈도 이제 끝이다. 내가 내일 당장 출두할 테니 조금만 더 기운을 내거라. 최판서의 부하들이 국밥집을 급습했으나 돌쇠가 시장통에 짐바구니를 엎어 소란을 피우는 사이 고은이는 탈출했답니다. 야, 이놈들아. 내 짐바구니 다 엎어놓고 어디를 가. 이거 다 물어내. 사람 살려. 도둑이야. 어서 이놈들 좀 잡아주쇼. 장만수는 집으로 돌아와 윤씨 부인과 함께 조상들의 위패 앞에 절을 올리며 최후의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아, 도윤아. 오래 기다렸지? 이제 다 왔다. 내일이면 내 억울한 죽음을 온 세상에 알리고 저 악마 같은 놈을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내 아이들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킬 테니 너는 하늘에서 편히 지켜보거라. 최판서는 승리의 도취에 관하의 사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거창한 연회를 베풀며 축배를 들었지요. 자, 사또, 어서 한 잔 더 받으시오. 오늘 기분이 아주 날아갈 것 같소이다. 이제
이 고을의 모든 재산이 내 손바닥 안에 들어왔고 눈에 가시 같던 장만수의 손주놈들도 다 죽었다니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어디 있겠소? 하하, 부어라 마셔라. 밤 깊은 시각 장만수의 집 마당에는 2개의 작은 관이 놓였고 마을 사람들은 가짜 장례를 치르며 통곡했습니다. 최판서의 눈을 완벽히 속인 장만수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관하로 향하는 길목에 눈을 쓸고 있었답니다. 그래, 펑펑 내려라. 이 눈이 다 그치고 나면 세상이 아주 깨끗해질 것이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이 나겠지. 최판서, 내 이놈. 내가 지은 죄를 내일 똑똑히 돌려받게 해주마. 복수의 마지막 막이 드디어 오르려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 관아 마당에는 최판서의 재산 몰수 집행을 구경하려는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답니다. 장터 안악들부터 시작해서 농민들까지 온 동네가 떠들썩했지요. 여보게들, 오늘 만석군 장영감네 재산이 다 최판서 댁으로 넘어간다면서. 아이고, 아들도 잃고 손주들도 잃더니 결국 집안이 쫄딱 망하게 생겼구먼. 세상 참 불공평하기도 하지. 저런 악질 최판서는 날이 갈수록 배를 불리니 말이여. 쉿, 조용히 하게. 사또 날이 나오시네. 사또는 거만하게 자리에 앉아 장만수에게 재산 문서를 내놓으라고 압박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장만수는 듣거라. 내가 스스로 재산을 양도하겠다고 약조했으니 어서 그 문서를 내놓아라. 꾸물거리지 말고 당장 가져오란 말이다. 이 고을의 법도가 엄연하거늘 어찌 그리 굼을 뜨는 게냐. 예, 사또님. 여기 문서가 있습니다요. 장만수가 천천히 걸어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청을 높여 외쳤지요. 사또님, 하지만 이 문서를 바치기 전에 이 자리에 있는 아주 흉악한 죄인부터 먼저 다스려 주셔야겠습니다. 제 아들을 죽이고 우리 집안을 망가뜨린 저 악마 같은 놈을 당장 잡아 주십시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이 노친네가 미쳤나?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냐? 사또님, 저 영감이 손주들을 잃더니 정신이 나간 모양입니다요. 여보게들, 저 미친 노인네를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뭐 하느냐? 최판서가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군졸들의 호위 속에 암행어사 이공이 마패를 치켜들며 관아 마당으로 진입했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모두 제자리에 엎드려라. 한 놈도 움직이지 마라. 나랏돈을 훔치고 백성을 괴롭힌 자, 오늘 내 칼날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우렁찬 고함과 함께 관아의 사령들이 최판서와 사또의 앞을 가로막아 섰지요. 아, 아니, 어사님이시옵니까? 아이고, 어사나리, 여기까지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요? 제가 미리 마중을 나갔어야 했는데. 어서 상석으로 오십시오. 어사나리. 사또가 황급히 자리에서 내려와 절을 올렸습니다. 이공은 불상 뒤에서 찾은 진짜 원본 장부와 도윤의 혈서를 백성들 앞에서 증거로 제시했답니다. 모두 똑똑히 보아라. 여기 최판서가 나랏돈을 빼돌려 숨겨둔 진짜 장부가 있다. 그리고 8년 전 억울하게 영모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간 장도윤이 피로 쓴 편지가 여기 있다. 최판서, 내 놈이 우리 도윤이를 죽이고 백성들의 피땀을 가로챈 사실이 여기 낱낱이 적혀 있느니라. 거짓말입니다. 저건 가짜예요. 장만수가 나를 모함하려고 만든 가짜 종이란 말입니다. 어사나리, 속지 마십시오. 저는 결백합니다요.
최 판서가 발악했습니다. 그때 어사가 최 판서가 직인을 찍었던 양도 문서를 가져와 촛불 위에 가까이 가져다 댔지요. 열이 가해지자 문장 사이에 숨겨져 있던 최 판서의 뇌물수수와 살인, 교사 자백문이 선명하게 피어올랐답니다. 최 판서, 내 이놈,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내가 어제 욕심에 눈이 멀어 장만수에게 받은 이 문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겉으로는 재산 양도 서류 같지만 열을 가하면 내가 저지른 온갖 죄악이 내 글씨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자, 여기 내 도장이 찍혀 있지 않느냐? 내 놈이 직접 죄를 고백하고 도장까지 찍었는데 어디서 발뺌을 하느냐?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내 인장이 분명한데 대체 글씨가 왜 여기서 나오는 것이오? 이럴 수는 없소. 내가 내 손으로 내 목줄을 쬐단 말이오? 최 판서는 자신의 인장이 찍힌 움직일 수 없는 물증 앞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내 놈이 직접 도장을 찍은 자백서가 아니냐. 죄질이 아주 고약하구나. 여봐라. 저기 죽은 줄 알았던 아이들이 들어온다. 내 놈의 죄를 증명할 살아있는 증인들이다. 그때 죽은 줄 알았던 고은이와 설아가 윤씨 부인의 손을 잡고 관아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답니다. 어떻게? 분명히 어제 관이 나가는 걸 내 눈으로 확인했는데.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저놈들이 살아있을 리가 없어. 저리 가라. 가까이 오지 마라. 아이들의 생생한 모습에 백성들은 경악했고 최 판서는 유령을 본 듯 거품을 물며 뒤로 넘어졌지요. 할아버지, 저희 여기 있어요. 무서웠지만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꾹 참고 기다렸어요. 이제 나쁜 아저씨 벌 받는 거죠.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설아가 장만수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고은이는 이공 앞에 나아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언과 어머니의 일기를 추가로 고발했답니다. 어사나리, 저희 어머니 연화가 매일 밤 눈물로 쓰신 일기입니다. 최 판서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모함했는지, 어떻게 저희를 죽이려 했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제발 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저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오냐, 고은아, 고생 많았다. 여봐라, 저기 부패한 사또 놈의 관복을 당장 벗겨라. 그리고 대역죄인 최 판서와 그 무리들을 한 놈도 빠짐없이 포박하여 옥에 가두어라. 내일 당장 한양으로 압송하여 엄히 다스릴 것이다. 사또는 즉시 관복이 벗겨진 채 마당 밑으로 끌려 내려갔고 최 판서는 대역죄인으로 포박되었지요. 억눌려 살던 장터상인들과 농민들은 최 판서의 몰락에 박수를 치며 풍악을 울리듯 기뻐했답니다. 와, 만세, 암행어사 나리 만세, 장영감님 만세, 드디어 정의가 살았구나. 저 나쁜 놈들이 드디어 쇠고랑을 차는구나. 사필귀정이다. 정말 사필귀정이야. 아이고, 시원하다.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네. 우리 도윤 도령이 이제야 하늘에서 눈을 감겠어. 눈이 녹기 시작한 관아 마당 위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장만수의 가문에 정오의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었습니다. 도윤아, 내 아들 도윤아, 들리느냐? 이제 내 원한이 다 풀렸다. 내 자식들도 내가 지켜냈고 너를 죽인 원수들도 이제 죗값을 받게 되었어. 고맙다, 아들아. 끝까지 버텨줘서 정말 고맙다. 장만수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중얼거렸지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처럼 눈송이가 하늘로 날아올랐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고 마을 사람들은
정의가 승리한 이날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최 판서는 무거운 칼을 쓴 채 장터 한복판을 지나 유배지로 압송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답니다. 백성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썩은 달걀을 던지며 소리쳤지요. 이놈아, 최 판서 내 이놈. 내가 우리 고을 사람들 피눈물을 쏙 빼더니 꼴 좋구나. 자, 이거 처먹어라. 돌멩이 대신 썩은 달걀이니 감사히 받아라. 남의 집 귀한 자식 죽이고 남의 재산 뺐더니 천벌이 무섭지도 않았느냐. 이제 가서 내 죄를 낱낱이 씹으며 살아라. 최 판서가 평생을 바쳐 모은 부정축제 재산은 모두 가난한 백성들에게 환원되었습니다. 장만수는 아들과 연화의 시신을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합장하고 성대한 제사를 올렸답니다. 제사상에는 남매가 산속에서 가져온 보리 주먹밥 대신 하얀 쌀밥과 정성껏 구운 고기가 가득 차려졌지요. 도윤아, 연화야. 이제 배고픈 시절은 다 지나갔다. 여기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이랑 기름기 좔좔 흐르는 고기 좀 실컷 먹어보렴. 저승 가는 길에 배라도 든든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동안 산속에서 그 거친 보리밥 먹으며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제 다 잊고 배불리 먹고 편히 쉬어라. 무덤 주위에 자풀을 베어내던 장만수는 비로소 아들의 얼굴이 웃는 듯한 환영을 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연화의 위패 앞에 자신의 비녀를 놓아주며 며느리로 정식 인정하는 의식을 치렀답니다. 연화야, 내 아가. 내가 도윤이와 함께 도망칠 때 꽂았던 이 나무 비녀. 이제 내가 내 위패 앞에 정중히 놓아주마. 누가 뭐래도 너는 우리 장씨 가문의 당당한 며느리란다. 10년 동안 모진 세월 견디며 우리 손주들 키워줘서 정말 고맙다. 이제야 진짜 우리 며느리로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인다. 마을 무당은 굿판을 벌여 10년 동안 구천을 떠돌던 도윤의 원혼을 달래고 저승길을 닦아주었지요. 도윤 도령님, 이제 이승의 한은 눈 녹듯 다 사라졌사옵니다. 자식들도 할아버지 품에서 잘 지낼 것이니 아무 걱정 마시고 어서 좋은 곳으로 가셔요. 징소리, 꽹과리 소리 따라 저 밝은 빛 속으로 어서 가시오. 이제 아프지도 말고 춥지도 않은 곳에서 편히 쉬시오. 징과 꽹과리 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졌답니다. 최 판서의 신복들은 포졸들에게 잡혀가 곤장을 맞으며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을 낱낱이 실토했습니다. 아이고, 나리,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 말하겠습니다. 최 판서 그놈이 시켜서 장부를 숨기고 사람을 죽이려 했습니다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면 제가 아는 모든 비리를 다 토해내겠습니다. 아이고, 엉덩이야, 살려주십시오. 장만수는 아들을 배신했던 관리들의 명단을 이공에게 넘겨 지역 정계를 정화하는 데 앞장섰지요. 고은이는 부모님의 묘 앞에서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올리며 가문의 기틀을 바로잡겠노라 맹세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고은이가 이제 왔습니다. 이제 저희 걱정은 마세요. 제가 동생서라도 잘 돌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효도하며 우리 가문을 다시 멋지게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셔요.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설아는 이제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할머니의 품에서 따뜻한 비단 옷을 입고 잠들 수 있었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이 사건을 눈 속에서 원한을 풀었다는 의미로 설중설언이라 부르며 칭송했지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이야기가 또 어디 있을까. 눈 속에서 원수를 갚았으니 정말 설중설언이로세. 장영감이 손주들 찾고 아들 원수까지 갚았으니 이제 발 뻗고 자겠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딱 여기를 두고 하는 말이구먼. 장만수는 자신의 곡간을 여러 흉년을 맞은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며 아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자자, 마을 사람들, 어서들 오셔서 곡식 좀 가져가시오. 우리 아들 도윤이가 생전에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걸 참 좋아했지요. 아들의 이름으로 나누는 것이니 미안해 말고 넉넉히 받아가시오. 우리 도윤이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을게요. 산천의 눈이 다 녹고 새싹이 돋아날 즈음 장만수 댁 대문에는 다시 활기찬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답니다. 마당에서는 고은이가 설아에게 글을 가르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부엌에서는 윤씨 부인이 콧노래를 부르며 음식을 하는 모습이 보였지요. 영감님, 이제야 집안에 사람 사는 냄새가 나네요. 애들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니 제 마음이 다 훈훈합니다. 우리 도윤이가 보낸 이 아이들이 우리 집안의 복덩이인가 봅니다. 이제야 정말 집다운 집이 되었어요. 장만수가 대청마루에 앉아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영혼은 이제 편안히 저승길을 떠났고 남겨진 가족들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장만수의 꿈에는 도윤과 연화가 나타나 고마운 인사를 전하고 환한 빛 속으로 사라져 갔답니다. 복수는 끝났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지요. 수년의 세월이 흘러 고은이는 헌칠한 청년 선비로 자라나 대과에 당당히 급제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꽃가루를 뿌리며 만석군, 댁 손주의 금이 환영을 축하했지요. 여보게들, 저기 좀 보게나. 우리 고은이가 장원급제를 해서 돌아왔네. 말 위에 앉은 저 늠름한 모습 좀 보라고. 영락 없는 우리 도윤 도령님 젊었을 적 모습 아니여? 아이고, 장만석 어른, 정말 축하드립니다요. 가문의 경사가 났구먼. 경사가 났어. 우리 마을에 이런 인물이 나오다니 정말 꿈만 같네. 설아는 아리따운 처녀가 되어 할머니를 도와 집안의 살림을 도맡는 영특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 마을 처녀들이 모두 배우러 올 정도였답니다. 설아 아가씨, 이 자수 좀 보세요. 어찌 이리 꽃이 살아있는 것 같대요? 우리 마을 처녀들이 아가씨 솜씨 배우려고 줄을 섰답니다. 얼굴도 이쁜데 마음씨도 비단결 같고 손재주까지 어쩜 이리 좋으실까? 장차 어느 집안으로 시집을 가실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요. 장만수는 이제 백발이 성성해졌으나 손주들의 재롱 덕에 얼굴에는 주름 대신 웃음꽃이 깊게 배었지요. 허허허, 내가 이 늙은 나이에 이런 호강을 누릴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 우리 고은이가 나라의 기둥이 되고 설아가 이리 곱게 자랐으니 이제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도윤아, 너도 하늘에서 보고 있느냐? 내 입이 귀에 걸려서 내려오질 않는구나. 고은이는 아버지가 못다 이룬 관리의 길을 걸으며 백성들의 억울함을 살피는 어진 사또가 되었습니다. 사또 나리, 제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사또 나리는 하늘이 보내주신 분이십니다요. 나리 덕분에 저희 식구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아니네,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나라의 녹을 먹는 자의 당연한 도리 아니겠나. 내 아버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지. 백성이 가장 귀하고 관리는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이네. 내 아버님의 그 뜻을 받들어 일하는 것뿐이니 너무 고마워 말게나. 윤씨 부인은 해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아 아들과 연화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자, 얘들아, 할머니 무릎 근처로 다 모여라.
오늘처럼 눈이 펑펑 내리는 날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단다. 옛날 옛적에 서로를 지독히도 사랑한 도령님과 처녀가 있었는데 말이요.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하늘도 감동해서 기적을 만들어냈단다. 최 판서는 유배지에서 비참한 고독 속에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장만수는 그저 먼 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영감님, 그 못된 최 판서가 유배지에서 혼자 외롭게 죽었다고 합니다요. 죗값을 톡톡히 치른 모양입니다. 그만하게. 이제 다 지난 일 아니겠나. 죽은 사람 두고 무슨 말을 하겠어. 원망도 미움도 이제 저 불어오는 바람에 다 날려보냈네. 다 부질없는 일이지. 그저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네. 장만수의 집터에는 큰 서당이 세워졌고 가난한 아이들이 고운이의 가르침을 받으며 학문에 정진했답니다. 자, 얘들아. 밥은 든든히 먹었느냐? 오늘은 효도와 예절에 대해 배워보자꾸나. 우리가 글을 배우는 이유는 남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옳은 길을 가고 남을 돕기 위해서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라. 알겠느냐? 집안의 가호는 재물은 흐르게 하고 덕은 쌓이게 하라는 문구로 바뀌어 대문에 크게 걸렸습니다. 고은이는 관직에 있는 동안에도 늘 부모님이 남긴 낡은 버선코를 품에 지니며 초심을 잃지 않았답니다. 내가 이 낡은 버선코를 왜 항상 품에 넣고 다니는지 아느냐? 추운 겨울 산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그날의 고생을 잊지 않으려는 것이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이 마음을 잃으면 나는 선비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지. 항상 낮은 곳을 보며 살아야 한다. 설아의 혼례 날 장만수는 아들의 무덤을 바라보며 가문이 다시 일어섰음을 나직이 읊조렸지요. 도윤아, 오늘 우리 설아가 시집을 간단다. 연화야, 내 딸이 세상에서 제일 고운 신부가 되었어. 이제 우리 집안 걱정은 하나도 없으니 둘이서 손 꼭 잡고 저 세상에서 편히 쉬거라. 내가 약속한 대로 우리 손주들 훌륭하게 키워냈으니 이제 칭찬해 주려무나. 마을 사람들은 고난을 딛고 일어선 만석군 가문을 보며 진정한 부의 가치를 몸소 깨달았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면 여전히 장만수 부부는 손주들과 함께 산소에 올라 따뜻한 차 한 잔을 올렸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늘에서 저희를 보고 환하게 웃고 계시겠지요? 이 따뜻한 차 향기가 아버지께도 전해지면 좋겠어요. 그럼 당연하지. 저기 구름 너머에서 우리 설아랑 고은이가 이렇게 잘 자란 걸 보고 대견하다고 박수를 치고 계실 게다. 내 아버지는 너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실 게야. 10년 전 차가운 눈밭에서의 만남은 가문을 구하고 새로운 생명을 피워낸 기적이 되었지요. 밤 깊은 만석군 댁에서 흘러나오는 글 읽는 소리와 웃음소리는 달빛을 타고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렇게 장만수 가문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만석군 가문의 복수와 재생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눈 덮인 무덤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이 마침내 가문의 영광으로 완성된 것이지요. 이렇게 만석군 장만수 가문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눈 내리는 무덤가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10년 묵은 억울함을 풀어내고 끊어졌던 혈육의 인연을 되살려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지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정의는 승리하게 되어 있답니다. 고은이와 설아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품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어려운 시간을 견디다 보면 반드시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